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새빨간 화학의 한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체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알아볼 건데요. 결정구조라고 해서 그 고체 내부에 어떤 배열로 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고체의 결정구조는 고체를 이루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쌓이면 결정이 생성되며, 우리가 결정이라는 거는 입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걸 결정이라고 했었죠. 결정은 입자들이 배열되는 방법에 따라서 다양한 구조를 이룬다.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규칙적으로 배열되면은 결정이라고 불렀는데, 이 결정도 원자들이 어떻게 결합하는지에 따라서 세 가지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더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세 가지 방법만 다뤄요. 그렇다면 이렇게 반복되는 가장 작은 단위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 바로 단위 세포라고 부릅니다. 각 결정성 고체를 구성하는 입자들은 규칙적인 배열을 갖는 결정격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각 결정격자 구조에서 결정의 특징을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고 부른다? 바로 단위 세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과학적 용어를 알아본다면 바로 배위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배위수는 한 입자에 인접한 입자 수를 우리가 배위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게 될 세 가지 결정 구조가 뭐가 있느냐? 단순 입방, 그리고 채신 입방, 면심 입방 구조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 세 가지예요. 여기에 있는 입방이란 말은 뭐냐? 바로 세제곱의 옛날 말입니다. 그럼 세제곱을 하면은 우리가 똑같은 걸 세제곱하면은 도형에서 정육면체가 나오죠? 그래서 입방이란 말은 세제곱 또는 정육면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순 입방은 단순하게 그 정육면체 꼭지점에 입자들이 놓여 있는 거고요. 채심 입방 같은 경우는 몸 채자를 씁니다. 그리고 중심, 즉 정육면체의 중앙에 입자가 하나 더 있다는 걸 의미해요. 면심 입방은 면의 중심에 입자들이 하나씩 더 있다. 잘 보면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6개죠. 각 면 6개마다 이렇게 입자들이 하나씩 더 존재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둘, 여기 셋, 앞쪽에 넷, 바닥에 다섯, 그리고 오른쪽에 6. 총 6개의 입자들이 면의 중심에 박혀 있죠. 그렇다면 단순 입방, 채심 입방, 면심 입방 구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먼저 결정 구조 중에서 가장 단순한 단순 입방 구조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단순 입방 구조는 한 층의 입자들이 먼저 배열된 후 1층, 그 위에 같은 위치로 입자가 쌓인 형태로 2층, 같은 형태죠. 정육면체의 꼭지점마다 원자가 한 개씩 위치한 구조이다. 자, 저 구조가 바로 단순 입방 구조의 결정격자 구조고요. 이 전체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위세포만 떼어낼 겁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가장 작은 그 규칙적인 배열을 떼어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떼어내고 봤더니 얘는 아직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단위세포라고 할 수 없냐면은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단위세포예요. 근데 현재 이 그림을 잘 보게 되면은 얘도 정육면체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 선을 연장시켜주면은 단위세포, 즉 정육면체 안에 들어간 거는 이 바깥에 있는 부분을 제외한 이 부분만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머릿속으로 아마 잘 그려지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실제 단위세포를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만 단위세포가 되는 거예요. 여기 원자들이 배열되어 있지만, 원자들이 8개가 배열되어 있지만 다 잘려나갔죠. 이 잘려나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이 바로 단위세포에 해당됩니다. 딱 정육면체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저 단위세포, 즉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입자수를 세어줘야 돼요. 이 조각조각 잘라진 애들을 다 합쳤을 때 몇 개의 덩어리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조각이 처음 큰 원자의 몇 분의 몇인지를 확인을 시켜줘야 됩니다. 얘는 몇 분의 몇일까요? 원래 그 원자의? 그렇다면은 이 옆에 잘려나간 정육면체를 한번 봅시다.
그럼 이쪽에 하나가 있고, 하나. 이쪽에 둘. 그 이쪽에 셋. 자기 거 넷. 그리고 앞쪽에 4개가 더 있겠죠? 그럼 총 8개. 즉, 실제 구는 8개의 정육면체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7개의 정육면체가 잘려서 나간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얘는 입자, 즉 원자의 8분의 1개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육면체에서 꼭지점이 각 몇 개예요? 개수를 세보면 8개의 꼭지점이 있죠? 그래서 곱하기 몇 개? 그렇지, 8개. 그럼 몇 개가 나오나요? 하나가 나옵니다. 따라서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총 몇 개가 된다? 이 안에 들어있는 원자의 개수는 바로 1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배위수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까 전에 배위수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의 원자를 중심으로 둘러싸고 있는 입자 또는 원자의 개수를 우리가 배위수라고 했죠. 여기서 봅시다. 이 입자를 둘러싸고 있는 다른 원자들의 개수를 세봅시다. 일단은 하나, 둘, 얘는 맞닿고 있지 않은 거죠? 얘 바로 맞닿고 있죠? 셋, 잘 보면 X, Y, Z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하나 맞닿고 있으면은 다른 반대 방향 X축에도 하나가 있겠죠? 그럼 하나, 둘. 그리고 Y축, 이쪽에 맞닿고 있으면은 반대 방향 Y축에도 하나가 더 있겠죠? 셋, 넷. X축으로 하나가 맞닿고 있으면은 바로 위쪽 X축으로도 하나가 더 맞닿겠죠? 다섯, 여섯. 그럼 총 몇 개와 맞닿고 있다? 그렇죠. 6개의 입자와 맞닿고 있다. 여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선생님이. 위로 이렇게 올려서 여기 하나가 있을 테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 하나 있을 테고, 이렇게 그어서 여기 하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입자와 맞닿고 있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즉, 6개의 입자와 맞닿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위수가 6. 이러한 단순 입방 구조의 예로는 여기에 있는 폴로늄을 들 수가 있습니다. 폴로늄 처음 들어봤죠? 이 폴로늄 같은 경우는 핵전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물질이에요. 자, 두 번째 입방 구조인 바로 채심 입방 구조. 정육면체 각 꼭지점과 정육면체의 어디? 채심, 몸체의 중심 해서 중심의 원자가 1개씩 위치한 구조.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1층에는 이렇게 4개의 원자가 배열되고, 그리고 2층에 하나의 원자가 배열되고, 3층에 다시 4개의 원자가 배열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중심에 원자 하나가 더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정 격자 구조가 배열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단위세포가 필요한 거죠. 이 단위세포를 얻어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애를 떼옵니다. 그랬더니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아까 마찬가지로 얘가 단위세포가 아니라고 했죠? 왜? 정육면체 안에 들어있는 애들만 단위세포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떼온 이 모습이 바로 단위세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를 구해야 되는데, 먼저 각 꼭지점에 위치한 얘들을 다 합치면 바로 8분의 1의 입자가 각 꼭지점에 위치하고 있죠? 여기 저기 뒤에 숨겨져 있는데 여기는 안 보이겠죠? 그래서 각 꼭지점 몇 개? 바로 8개. 그래서 꼭지점에 위치한 원자의 개수는 1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가 하나 더 있죠. 어디에? 중심에 하나가 더 있어요. 채심에 1개의 입자. 몇 개? 하나가 있죠? 중앙에 하나? 그래서 하나. 꼭지점에 8분의 1씩 8개, 그래서 하나. 중심에 하나의 입자. 그래서 합쳐서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2개라고 할 수가 있고, 우리가 배위수를 따져 볼 겁니다. 배위수는 간단해요. 여기 모서리에 있는 애, 꼭지점에 있는 애 얘를 기점으로 하지 말고 가운데 있는 채심을 기점으로 두면 됩니다. 채심을 기점으로 두면은 꼭지점에 있는 8개의 원자와 맞닿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배위수는 8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채심 입방 구조의 예로는 우라늄, 나트륨,
리튬 이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라늄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핵 원료로 많이 사용되죠. 그리고 나트륨이나 리튬 같은 경우는 일족 알칼리 금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면심 입방 구조. 정육면체 각 꼭지점과 6개의 면, 우리가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그 6개의 면의 각 중심의 원자가 한 개씩 위치한 구조이다. 그래서 바닥을 보게 되면은 바닥에 각 꼭지점별로 하나씩 있지만 바닥 면에 입자가 하나 더 배열되죠? 그리고 여기 이쪽 면에 입자가 하나씩 배열되기 위해서 2층은 이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다시 각 꼭지점에 원자가 배열되면서 3층의 꼭대기 면의 중심에 입자가 배열된 모양. 그래서 이런 면심 입방 구조를 갖습니다. 각 면에 6개의 원자들이 들어서 있죠. 그래서 얘도 결정 격자 구조를 보면은 이런 모양으로 생겼고, 반복되는 얘만 떼어내면 이렇게 떼어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얘는 아직 단위세포라고 부를 수 없다고 했었죠. 왜? 이 정육면체 안에 들어가 있는 애만 우리가 단위세포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면에 들어있는 이 원자도 반 쪼개져요. 그래서 어떤 모양을 갖느냐? 단위세포는 이러한 모양을 갖게 됩니다. 그럼 이 면심 입방 구조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단위세포 속 입자수를 한번 구해 볼 겁니다. 각 꼭지점에 8분의 1의 입자가 있죠. 꼭지점이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래서 꼭지점으로부터 원자 하나를 얻어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면에서 댕강 반 잘렸기 때문에 각 면은 2분의 1의 입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면이 몇 개가 있어요? 그렇죠. 6개의 면이 있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이니까 3개의 원자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단위세포 안에 들어가 있는 총 원자의 개수는 몇 개다? 4개의 원자 또는 4개의 입자가 들어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얘도 우리가 배위수를 따져봐야 되는데, 배위수를 따질 때 요 입자를 봅시다. 여기. 그럼 얘 바로 주변에 4개의 입자, 그리고 아래층에 4개의 입자 맡았고 있죠? 그럼 위층도 2층과 반복적인 배열을 갖게 되니까 위층도 4개와 맞닿고 있는 겁니다. 그럼 위층에 4개, 같은 층에 4개, 아래층에 4개가 맞닿고 있기 때문에 총 4, 3, 12개의 입자가 맞닿고 있어서 배위수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면심 입방 구조의 예로는 금, 구리, 니켈, 알루미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러한 금속들이 있습니다. 자, 결정구조. 우리가 지금까지 나왔던 거는 거의 대부분 금속이었어요, 금속. 근데 염화나트륨 결정구조 같은 경우는 잘 보세요. 나트륨 이온과 염화 이온이 반복적으로 같이 배열되어 있는 거죠. 이런 경우는 두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나트륨 이온만 따로 떼어서 확인하고 염화 이온만 따로 떼어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럼 먼저 나트륨 이온부터 봅시다. 나트륨 이온은 지금 노란색이에요. 근데 노란색을 보기 힘드니까 염화 이온으로 먼저 봅시다. 염화 이온을 봅시다. 염화 이온 초록색인데 여러분들 초록색만 잘 보이나요? 선생님 체크해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 윗면에는 꼭지점에 초록색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윗면에 하나 더 있어요. 그리고 앞면을 봅시다. 앞면에도 꼭지점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앞면에 몇 개가 더 있어요? 여기 중심, 앞면에 중심 하나 더 있어요. 이쪽 옆면도 봅시다. 옆면에 꼭지점이 하나, 둘, 셋, 4개가 있는데 그 옆면의 중심에 하나 더 있어요. 이런 식으로 따져보면은 우리가 면의 중심의 원자가 하나 더 있는 거 뭐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염화이온의 구조는, 그렇죠, 면심입방 구조라고 할 수가 있겠죠? 면심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단위세포 속에 입자수가 총 몇 개라고 했죠?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꼭지점 8개, 그래서 하나 있고요. 각 면심에 2분의 1씩 6개의 면 3개, 합치면 몇 개?
그렇죠. 4개가 있습니다. 그 배위수는 같은 층에 4개, 아래층에 4개, 위층에 4개가 맞닿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총 4개, 4개, 4개와 맞닿고 있기 때문에 단위수는 10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엔 나트륨을 봅시다. 자, 이제 나트륨을 볼 텐데, 나트륨은 여기를 꼭지점으로 두고, 그리고 또 여기를 꼭지점으로 둡시다. 그럼 아랫면이 있겠죠. 쭉 연결시키면은 이쪽에 나트륨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나트륨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나트륨도 마찬가지로 꼭지점에 원자가 위치하고, 그리고 그 면의 중심에 원자가 위치하는 어떤 구조다? 같은 구조입니다. 누구와? 염소와 염화이온과 같은 구조예요. 얘도 나트륨 이온도 면심 입방 구조고,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는 똑같이 4개, 그리고 배위수는 12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염화나트륨을 처음에 딱 보면은 여기에 있는 각각의 이온을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는 요게 단위세포라고 생각해서 단순 입방 구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순 입방 구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트륨 이온과 염화이온을 따로따로 분리시켜서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자, 또 다른 이온 결합인 염화세슘을 봅시다. 염화세슘 같은 경우도 이러한 구조로 나타내는데, 잘 보면은 얘도 세슘 이온과 염화이온으로 구분을 지어야 돼요. 근데 구분을 짓지 않고 생각을 한다면 여기 염화이온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세슘 이온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구조만 봤을 때는 마치 채심 입방 구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각각을 뜯어서 생각해 볼게요. 세슘을 먼저 보게 되면 이 파란색의 세슘인데,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즉 원자 8개가 정육면체 꼭지점에 놓여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면과 중심에는 아무것도 없죠. 이 중심에 있는데요, 얘는 세슘이 아니라 염화이온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슘 이온만 보면은 각 꼭지점, 정육면체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배열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뭐라고 부른다? 그렇죠. 단순 입방 구조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 입방 구조, 이 단위세포 속에 들어있는 입자의 개수는 꼭지점의 8분의 1씩 각 꼭지점이 8개이기 때문에 1개. 자, 배위수는 X, Y, Z축으로 위아래, 양옆에, 그리고 다시 양옆에 이렇게 1개씩의 원자와 맞닿고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개? 6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염화이온을 볼 겁니다. 염화이온 초록색을 한번 봐봅시다. 초록색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 정육면체의 각 꼭지점에 원자가 하나씩 배열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단순 입방 구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단위세포 속의 입자수도 8분의 1 곱하기 8이기 때문에 1개. 마찬가지로 배위수도 몇 개? 6개와 맞닿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화세슘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세슘 이온과 염화이온을 각각 떨어뜨려 놓고 생각을 해줘야 돼요. 전체적으로는 채심 입방 구조지만 실제로 각각의 이온은 단순 입방 구조이다. 자, 탐구를 봅시다. 단위세포 만들기 목표. 스타이로폼을 이용하여 몇 가지 단위세포를 만들 수 있다. 준비물 스타이로폼, 딱풀, 스타이로폼 절단기.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한번 할 수 있어요. 스티로폼, 동그란 구 모양 스티로폼을 사다가 한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됩니다. 자, 당연히 절단기나 칼을 사용할 때는 안전하게 사용을 해야 돼요. 준비하기. 스타이로폼 굴을 이용하여 단순 입방 구조와 채심 입방 구조의 단위세포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탐색해보자. 아이디어 탐색하기, 실험을 위해 필요한 것을 정리해보자. 이론,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실험 과정도 만들어본다. 이렇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3차원적으로 1층은 어떻게, 2층은 어떻게 이렇게 쌓여있는 거를 설명해 줬었죠. 그대로 스타이로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쌓으면 돼요. 이렇게 정리도 할 수 있는데, 이 두 번째 정리가 중요합니다. 단순 입방 구조와 채심 입방 구조의 단위세포 중 더 촘촘히 쌓인 것은 어느 것인지 한번 토의해보자 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더 촘촘히 쌓여 있을까요? 단순입방 구조와 최심입방 구조 중에서 공간 활용을 더 잘하고 있는 거. 바로 최심입방 구조입니다. 왜냐? 최심입방 구조에는 내부 최심에 하나의 입자가 들어있으므로 단순입방 구조보다 최심입방 구조가 더 촘촘하게 쌓여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촘촘하게 쌓여있는 것은 바로 면심입방 구조예요. 자, 생각 더하기 단순입방 구조, 최심입방 구조, 면심입방 구조에서 각 단위세포 하나에 존재하는 입자수를 각각 계산해보자. 자, 단순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곱하기 8. 그래서 하나. 최심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곱하기 8. 하나 더하기 최심. 중심에 하나가 더 있으니까 둘. 면심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각 꼭지점에 8분의 1씩 곱하기 8. 한 개. 그리고 각 면 2분의 1이 2분의 1짜리가 6개 있으니까 3개. 합쳐서 몇 개? 4개. 그래서 단순입방 구조는 각 꼭지점에 있는 잘라진 부분들을 다 합치면은 한 개가 있고, 최심입방 구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각 꼭지점에 다 합치면 한 개, 그리고 중심에 한 개, 그래서 두 개가 있고, 면심입방 구조 같은 경우는 각 꼭지점에 잘라진 부분을 다 합치면 한 개, 그리고 각 면에 2분의 1개씩 6개 있으므로 총 몇 개가 된다? 4개가 됩니다. 자, 새빨간 내신 개념 짚어보기 한번 문제 풀어보세요. 일시에 정지해놓고. 다 풀었죠? 1번. 가장 간단한 결정 단위는 뭐다? 그렇죠. 단위세포이다. 2번. 정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원자가 위치하고 있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단순입방 구조죠. 자, 생각 열기. 우리가 1-4 고체까지 다 마무리 지었습니다. 고체 맨 처음에 나왔던 생각 열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가 구해내야 되는데요. 매우 작은 입자들은 어떠한 배열로 쌓여 물질을 이룰까? 바로 규칙적으로 쌓이면 결정성 고체가 되고 불규칙적으로 쌓이면 비결정성 고체가 된다. 근데 이게 꼭 정답은 아닙니다. 뭐 더 디테일하게 쓴다면은 결정성 고체에는 우리가 화학 결합에 따라서 총 4가지 결정이 나온다고 했죠. 이온 결정, 금속 결정, 그리고 분자 결정, 또 마지막으로 공유 또는 원자 결정, 이렇게 총 4가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결정도 결합하는 배열 방식에 따라서 단순입방 구조, 최심입방 구조, 그리고 면심입방 구조,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쓸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자유롭게 써주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중단 원인, 물질의 3가지 상태 마지막 파트인 고체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우리가 용액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용액은 여러분들이 화학원에서 배웠던 몰 농도가 잠깐 나와요. 그래서 그 부분과 함께 다른 농도도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